당시 박 씨의 종양 크기는 3cm. 4차례에 걸친 방사선 수술로 종양은 제거됐고 재발은 되지 않았다. 피로 전입이 됐다 할 때는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나는 완전히 생명이 끝났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 이제 그때 여기서 이제 방사선 치료 받고 가서는 이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괜찮다고. 흔히 방사선 치료를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치료법으로 여긴다. 하지만 최은경 교수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방사선 수술을 통해 폐암 환자들을 완치시켜가고 있다. 아직도 이 방사선 치료하면은 그냥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번 죽기 전에 받는 치료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과에서 하루에 300명 정도가 치료를 하는데 그중에 한 80%가 다 외래로 다니면서 집에서 다니면서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방사선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제 그런 때를 놓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대장암. 완치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노태석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인공항문을 세척해야 한다. 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인공항문은 그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다. 정말 그전에 막 눈이 캄캄해요. 처음 이렇게 달고 그 사람도 숨어가지고야 그 물로 떠가지고 우리 할머니 이렇게 갈아주고 나는 또 돌아서 가지고 이래. 정말 기도 안 차서 그때는 기도 안 차지만. 대장암은 수술 전 장세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강이 나쁜 경우 장세척 자체가 수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암 판정을 받은 유말석 씨도 그런 경우다. 폐암 수술로 한쪽 폐가 없어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수술 전 장세척과 내시경 없이 바로 수술이 진행됐다. 장세척은 김 교수가 개발한 장관세척기를 이용해 수술 중간에 실시됐다. 폐 기능이 나쁜 유말석 씨의 경우 자칫 수술 전 장세척이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여 분 장세척 후 내시경 촬영과 종양 절제까지 모두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종양 부위인데 굉장히 표면이 불규칙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피도 좀 나고 있습니다. 기존 대장암 수술법 같으면은 일단 장세척을 해야 됩니다. 수술 전에 장세척. 또 장이 폐색된 경우 세척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이번 수술 중 장세척 그러면은 그 수술 전에 하는 장세척 과정 이걸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수술 전에 장세척 또 수술 전 내시경 이 두 가지 작업을 피할 수가 있다. 외과 의사인 김재환 교수가 장관세척기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위암에 비해 대장암 수술은 복잡하다. 먼저 장세척을 위해 임시 인공항문을 설치하고 이어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된다. 그 후 다시 인공항문을 빼어내는 2~3단계의 수술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시 인공항문을 단 환자 50%가량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복원조차 힘들다. 하나의 질병, 한 명의 환자에게 2~3번의 수술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99년 수술 중 장관세척기를 개발해 시술한 후 단 한 번만으로 대장암 수술이 가능해졌고 인공항문을 다는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걸 한 사람들의 그 삶의 질하는 거는 굉장히 형편없고 또 그런 걸 제가 외래 볼 때 늘 보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한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장관세척기 이것도 이제 그런 경우고 장관세척기 이걸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서 복부 인공
항문 그 빈도 이게 한 50%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심홍섭 씨는 장관 세척기를 사용해 수술한 첫 환자다. 장이 막힌 폐색성 대장암 환자였던 심 씨. 만약 수술 중 장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생명도 위험했고 인공 항문도 달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공 항문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막 끔찍한 일이고 그거 안 다른 것만 해도 저는 막 참 다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심홍섭 씨의 식습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위해 직접 야채를 옥상에서 키우고 있다. 그중 섬유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무청은 말려서 1년 내내 먹고 있다. 빛을 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음근을 하게 됩니다. 음근을 하게 되면 색깔이 새파래져집니다, 이게. 심홍섭 씨를 살린 것은 김재환 교수의 첨단 의술과 아내의 사랑이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의 대장암. 그 후 아내 김 씨는 모든 식단을 고기에서 야채로 바꾸었다. 물 하나도 그냥 먹는 법이 없다. 버섯, 무청 등을 넣고 1시간여. 마치 약을 다리듯 물을 끓인다. 지난 6년 동안 심 씨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물을 마셔왔다. 물은 끓여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였는데 반드시 페트병에 넣지 말고 유리병에다가 심 씨는 이 물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믿고 있다.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외울 정도로 아내 김 씨는 대장암 전문가가 다 됐다. 갑작스레 그런 병이 올 때는 정말 예고 없이 왔고 저도 많이 당황했고 이래가지고 이제 섬유질 저런 것도 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런 것밖에 없잖아요. 뭐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기고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좋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심홍섭 씨. 드디어 지난해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출병을 나서는 무청 먹은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수술한 후에 민간요법으로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무청하고 토란하고 이런 걸 채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또 다른 고통 인공 항문. 김재환 교수가 개발한 수술 중 장관 세척기는 대장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미국에서 나온 그 보고에 의하면 배둘레하고 대장암 발생 빈도가 비례한다 그래. 그래 비만한 사람일수록 잘생긴다.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운동 또 식이에서 채소, 과일 또 육류 줄이고 운동해주고 또 변 볼 때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또 변 습관에 이제 변비가 안 되도록 해주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가능한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암은 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암 조직의 세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이 끝난 암 환자의 조직을 분석하는 병리학 교실. 암 환자의 조직은 냉동 상태에 보관하게 된다. 그리고 세포를 보다 쉽게 관찰하기 위해 염색 과정을 거친다. 현미경으로 본 종양 조직이다. 색깔이 짙은 암세포와 함께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상세포가 혼재돼 있다. 암 조직 전체를 갈아서 무슨 어떤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정상 조직이 섞여 있는 만큼 아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생긴 고유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암세포만 끄집어내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암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암세포 분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현미경으로는 암세포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